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천일의 눈맞춤이라는 네. 책입니다. 태어나서 천일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승욱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단 10분. 먼저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장은 부모 되기, 그리고 둘째 장은 엄마의 품에서 성장하는 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부모 되기는 내 마음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근데 사실 막 100% 다 된 것 같진 않아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사실 좀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누가 100%돼 있겠어요, 그쵸? 겉으로는 티가 안 날지 몰라도 굉장히 지금 저도 엄청 떨려요. 떨리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이제 내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걸 추천해요, 이 사람은. 임신하기 전에? 네, 임신하기 전에 이제 내가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네. 나의 출생이 부모님께 어떤 사건이었고, 부모님께 내가 출생할 당시 상황을 이야기를 듣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무의식 중에 내가 자라온 환경이 내가 부모가 되어서 양육을 할 때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된대요.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알아야 나중에 내가 부모님이 되었을 때 생각을 하면서 애기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임신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하셨나요? 근데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 저도 어렸을 네. 때부터 했고, 심지어 저는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애기는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거를 사실 손잡기 전부터도 그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단 10분. 내가 만약에 어떤 부정적인 환경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내가 겪으면서 자라면서 겪은 환경을 파악하고 있으면 아이한테는 조심해서 키우라는 의미로. 똑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게. 가끔씩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부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쵸. 근데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 심리적으로 이때부터 강조하더라고요, 이 책은.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으면 부모니까 네. 조금 더 강인한 마음으로 네. 자식들에게는 항상 행복한 것만 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임신 중에 이제 여자는 입덧, 체형 변화, 감정의 기복이 진짜 아기와 같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돌봄과 보살핌으로 대해주라고 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교의 이런칙은 안정이에요.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저도 이건 임신하고 많이 느꼈는데 신체적으로 임산부는 체온 변화를 줄여야 한대요. 체온 변화를 줄일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신체적으로는 좋고, 막 태교 음악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기가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엄마가 좋으라고 듣는 네, 거군요. 네, 엄마의 안정을 최고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태교는 사실 엄마의 목소리라고 해요. 엄마의 신체의 척추를 통해서 내부로 전달될 수 있어서 제일 좋고, 통계적으로 산전 우울증을 겪은 여자들은 아기가 자라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네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게 한 번에 치유되는 게 네. 아니라 감기처럼 계속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울증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오케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엄마의 품에서 성장하는 아이. 생후 100일, 그리고 수유, 엄마의 품, 응시하기, 4가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생후 100일에서 강조하는 거는 아기가 부모랑 자기를 동일시하는 상태래요. 엄마가 자기인 줄 아는 거죠. 엄마가 좌절을 하면 아기도 좌절을 하고, 엄마가 기쁘면 아기도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막 어떤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더라도 이런 걸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쁨과 만족과 평온함을 아기한테 전달해야 아기와 부모 둘 다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봐요. 어렵죠? 조금 어렵네요.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아기가 그거를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 이런 걸 느끼지 않고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배운대요. 자기가 좌절해서 울고 있지만 비록. 그래서 아기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보고, 울음을 그쳤을 때랑 안 그쳤을 때 차이가 뭔지 느껴보고, 부모도 아기가 운다고 해서 부모가 자신의 얼굴을 불안하게 하면은 아기도 더 불안하대요. 좀 내용이 이해가 안 되죠. 수유는 아기한테 신뢰감을 주거나 불신을 줄 수 있는 행위래요. 그래서 신생아 같은 경우는 2시간에서 2시간 30분마다 수유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마다 이제 그 시간은 조금씩 텀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아기가 울 때마다 주는 부모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7시에 줬으면 9시 반에 준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좋대요. 근데 최악은 섞어서 사용하는 거. 일관성 없는. 네. 어떤 날은 울면 주고 2시간마다 주겠다면서 갑자기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불확실성이 몸에 새겨져가지고 불안한 아이가 된대요. 교육적에서 봤을 때 일관성이 없는 게 가장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유할 때는 아기와 교감하면서 모유를 주든 분유를 주든 똑같아요. 어떤 엄마들은 보면 휴대폰 보면서 그런 거 말고 교감을 좀 더 많이 하면 아기가 안정적이게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눈맞춤인가 봐요. 네, 아주 강조해요. 계속 응시하는 거를 계속 바라봐주. 모유든 분유든 상관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저자는 정서 발달에는 모유가 더 좋다.
오케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유를 너무 만족하게 해주면은 구강협응적 아이라가 된다고 해요. 모유 수유가 너무 모자랐다, 좀 불만족이었다, 그럼 구강 공격적인 성향이 된대요.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건 아니고, 협응적 성향을 지닌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식이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대요. 모유 수유가 좀 모자랐거나 이렇게 경험을 한 사람들은 구강 공격적인 성격. 아까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협응적인 성향이 나을 수도 있지만 골고루 이렇게 너무 항상 울 때마다 막 달려와가지고 주지 말고 가끔씩은 울려도 괜찮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중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항상 네. 어렵죠. 단 10분. 이 수유를 그만둘 때는 엄마와 아기가 겪는 최초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끔찍해요.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아기가 이제. 그때고 이때 잘 때야 독립을 건강하게 하는. 그리고 수유를 할 때 오히려 부모가 성격이 너무 계획적이면은 차라리 아기가 울 때마다 주는 걸 좀 추천하더라고요. 아기가 다양한 성격을 경험할 수 있게. 근데 부모가 막 즉흥적이고 아주 융통성 있는 성격이면은 오히려 시간 계획을 세워서 수유하면은 아기가 다양한 성격에 노출되어가지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으아. 아기가 이제 1년 동안은 엄마에 의해서 모든 첫 경험을 하는데 이 첫 경험이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격을 결정한다고 봐요, 이 사람은. 만약에 아기가 처음에 너무 즐거운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소에도 나중에 커서도 즐거운 상태를 자기의 기본 상태로 인식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첫 1년 동안 아기가 너무 불안한 상태로 지냈다, 그러면은 그 아기는 커서도 불안한 상태를 자기 원래 상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경험한 첫 세상의 가장 익숙한 상태로 느끼기 쉬우며 그것이 가장 나쁘든 좋든 아기의 삶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상태가 돼요. 그리고 생후 1년간 유모차를 반대한대요.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고 엄마를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유모차 가지고 나가면 안아주기도 힘들고 아기가 안기고 네. 싶은 순간이 있는데 포대기나 아기띠 이런 걸 추천하더라고요. 오케이. 응시약이에요. 아기가 베네두슴이라고 해서 미소 반응을 하잖아요. 조금씩 자기랑 엄마랑 분리해 나가는 증거래요. 3개월에서 1년까지는 그래도 분리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서 엄마를 나로 알기 때문에 엄마가 웃으면 내가 웃는 거, 엄마의 감정이 대물림 된다고 하네요. 그 응시는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해준대요. 18개월쯤 되면은 자아를 드디어 인식하고 나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대요. 단 10분. 여기까지 일부 내용이었고요. 이어지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